야, 총선 앞두고 두 분 다 이발하고 오셨네. 아. 1년 앞으로 가고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네. 지금 제3당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 대통령 못할 이유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제3당 함께할 의향 있습니까? 뭐 현재로서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김종인 위원장과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이번에 그 포럼을 했잖아요. 세미나 같은 네. 걸. 거기에 원래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거 봐요. 예. 거 봐요. 근데 제가 안 갔거든요. 실제 일정이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뭐 현재로서는 같이 할 생각이 없다. 네. 다만 다만 이거 봐요. 네. 정치에는 가능성이니까 정치는 네, 그게 가능성. 아니라 저는 뭐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양당의 어떤 긴장을 줄 수 있는 네. 이런 시도들 나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걸쳐놓네요. 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거는 지금 총선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 저희가 주목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뭐 국내 정치는 그렇고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네.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후 러시아와 우리와 계속 설전을 네.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 발언이었다. 한국의 대응은 러시아에 달려있다. 라면서 러시아의 공을 또 한 번 넘겼습니다. 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대통령의 인터뷰 공개된 이후에 러시아 쪽에서는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뭐 심지어 메드베데프 전 총리는 북한에서 러시아 최신 무기를 보면 한국민이 뭐라 할까 이런 좀 협박성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52만 9천 원대 2.45요? 2.45? 네, 이게 이제 A4 용지 한 장 가격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취지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 제가 이걸 듣고 공감보다는 약간 갑작스럽다라고 느꼈어요. 저도 처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예. 약간 그 쪽대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고 어떤 빌드업이나 드리블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예컨대 일본의 기시다 총리처럼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정말 전쟁의 참사가 정말 심각하다. 민간인 네.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거는 정말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메시지를 내놨다면은 저는 훨씬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가지고 연설을 할 때 저희 보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뭐 욕먹었죠. 욕먹었죠. 거기 네. 왜 가냐? 네. 러시아를 자극한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뭐 중진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조금 갑작스러운 거예요.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뭔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메시지들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좀 네.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속도가 좀 아쉽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52만 9천 원 여포 그 합금 완성품 피규어 가격입니다. 아, 삼국지의 여포. 예, 삼국지에 나오는 네. 여포, 예,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예. 방구석에 앉아서 여포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서 내가 다 뭐 잡아버릴 수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대선 토론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예, 그렇죠. 이 네. 방구석 여포 약간 유명한 표현인데요. 지금 영어로 된 기사가 나갔습니다. 로이터가 이게 영어 쓰는 언론사거든요. 네. 러시아가 영어를 다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네. 뭘 새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다 써놓은 걸 보고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게다가 그 국립외교원의 그 북미부장 이분 나와서 하시는 말씀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고 러시아가 약소국인데 어떻게 러시아가 한국을 제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10대 교육국인데다가 수출보단 수입 물량이 더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네. 에너지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끊기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좀 걱정이고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역사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데 짧게만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왜 그 당시에 공산당인 이 소련과 중공과 수교를 했겠습니까? 북방 외교를 뚫어서 그들로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중국, 러시아, 한국이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을 확실하게 제압해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왔던 북방 외교를 한 틈에 무너뜨려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의 사이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냥 방 안에서 외치는 외치면인데 정말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념의 문제나 어떤 북방 외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갑자기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센 어떤 경고를 날리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북방 외교를 물어 돌리냐라는 얘기가 맞겠죠.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행위고 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발전해온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우리가 글로벌 중수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제사회에서 비겁하지 않은 국가가 돼야 됩니다. 정말 정의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이기 그러면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분쟁 네.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런 분쟁 지역에 있어가지고도 네.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다. 네. 국제사회에서 규탄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사실 국제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나설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민간인 학살이 심각해지면은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경고 정도는 저는 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말씀이 약간 경고 같은 성향인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네. 봅니다. 전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우크라이나 국민들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치 굉장히 야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최근에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지금 시리아가 다시 아랍연맹으로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가 떨어져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 독재자가 내전으로만 내부에서 50만 명의 국민을 학살을 했고요. 그 내전으로 인해서 안에서만 600만 명의 피난민, 그리고 국외로 도망나간 사람이 500만 명에서 1,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한민국 여기 한 번이라도 눈길을 줬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교전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은 외교전에서 본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리아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오늘부터 걱정하시는 이런 모습은 사실 좀 어색합니다. 저는. 각국의 생명이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대우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보다 유럽에서 몇 분들이 돌아가시는 네. 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네, 이게 네. 문제인 거는 맞죠.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이런 침략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해야 되고 네, 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 취해야 되는 건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짧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그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요미우리랑 또 인터뷰를 하고 한일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역시 외신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약간 티저 같은 거라고 보는데 아, 티저. 저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 이건 별로예요? 오히려 이게 기대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어찌됐든 미국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네. 보여주는 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 그럼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어올까? 아, 그 를 기대가 너무 생각하시게 커진다. 돼요. 아.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걸 얻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기가 쉽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외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국민의 기대를 너무 높여놓고 또 그러다 보면 외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자꾸 가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은 야당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언론과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다 하더라도 네. 저도 굳이 이거 로이터나 요미우리와만 할 필요 있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꾸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88 올림픽이 6개월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수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권과 교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외교 정책을 만들 때면 보통은 외국에 나가서 주목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을 맞춰서 여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씩 디테일을 밟았거든요. 근데 지금 로이터 통신, 요미우리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들이 가짜뉴스에 포획되어 있다라는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KBS? 믿을 수 없는 거죠. KBS 믿어야죠. 공영방송인데. 예. 공영방송인데. 저의 상상입니다만 네, KBS와 지금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 MBC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통령은 안전하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100% 전달하려면 해외 언론이랑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제 4.19 기념식 가서도 계속 가짜뉴스가 어쩌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또 남아 이것도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네, 중국 대만 문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중국도 지금 뭐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참견 허용 안 한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계속 설전을 이어가고 설정.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대사를 또 초치했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게 너무나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치도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발표라는 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나셨을 시간이거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대통령이 일어나셨을 때 그래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국이 했을 때 대사까지 초치하고 야단을 좀 심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방법이 없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북한의 침공을 막을 길이 없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이 지금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에서 무엇이든 내줘야 되는 상태면 지금 중국과 관계를 절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교역국 10위인 러시아와 교역국 1위인 중국을 다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누구랑 합니까? 저는 왜 대통령이 이념 문제를 경제로 묶어 들어가는지 정말 찬성이 되지 근데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리와 미국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할 때도 반대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아니 그냥 본질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그러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대만 해협의 어떤 현상 변경을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럼 중국이 그럼 대만을 침공하는 걸 우리가 허용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같지만 사실 이건 옳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굳이 왜 빨려 들어가냐 뭐 이런 비판의 그 목소리인 것 이슈에 이제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글쎄요. 우리가 이 정도 옳은 얘기를 이 정도 수위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못할 정도의 관계인가. 민주당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걸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참전할 건가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대로라고 하면 참전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이걸 낼 쉽게 수는 보시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면요.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북한을 부추겨서 한국과의 국지전을 만들고 주한미군을 여기에 묶어놓고 자기들 전쟁 벌이려고 할 건데 여기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자는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아니 그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당장 거기에 참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근데 거죠. 저는 네.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전문가, 더 분석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50만 원은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이제 사실이라고 이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김성희 의원님. 네.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 관행입니까? 제가 뭐 당원밖에 자격이 없지만 저도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일말의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노동자들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앞에 나가서 싸우는 민주당이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어렵게 사는 뭐 노동자들의 편, 서민의 편이라고 말하고 나서 형님 저는요라고 해서 300만 원 복투를 척척 받아가는 것을 실비다, 무슨 관행이다, 버스비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관행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관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정신 그만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건 중요한 게요.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들을 매수한 행위인데 네. 대의원들의 한 표가 권리당원 50표랑 지금 네. 이 값이 같습니다. 네네. 이건 권리당원들을 능멸한 일이에요. 대의원들을 조작해서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짓밟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에 대고 변명을 네. 합니다. 아주 그 옳은 말씀이고 네. 네. 이제는 또 현실, 불편한 현실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전당대회 분위기 모르잖아요. 네, 전당대회를 치러보셨는데 네. 실제로 이런 돈 봉투 내가 잘 단속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입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워낙 홍역을 치렀고 아유, 네. 그리고 컸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먹히는 게 대의원 한 표가 아마 그냥 일반 당원 뭐 몇십 표 예. 이런 걸 등가성이 좀 차이가 저희는 나서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네. 일반 당원이든 한 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행이 저희는 다 사실 뿌릴 수는 없으니까 돈을. 네네, 거의 네. 없고 네네. 최소한 캠프 차원에서 돈 봉투를 주고 이런 거는 저는 이번 저희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는 몇 년 동안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저도 누가 와서 자원봉사자들 밥 먹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 없었죠. 캠프는 최소한. 왜냐하면 네. 저희는 와서 일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찍힐까봐 다들 무서워해가지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조기 귀국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기자회견은 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의 제가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가 뭐 이번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름 정치에서 본인의 금도를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들께 일단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탈당하셔야죠. 아, 탈당. 예, 그 뭐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나가서 내가 진실을 밝히고 네.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일단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탈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니, 생각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대표 시절에 LH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그랬죠. 소속 의원들한테 탈당 권유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조기 귀국해서 네.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과와 탈당 그리고 조기 귀국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만 얘기하면 네. 송영길 대표는 바로 즉시 귀국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민주당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 있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일이거든요.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들어왔어야 바로 된다. 왔었어야 이미 좀 됩니다. 늦은 감이 이미 있다.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도 우리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에서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김재원 네. 최고위원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잣대라면은 네. 저 장경태 최고위원 징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얘기고요. 저는 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참 마음 아픈 것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대통령실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민주당이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이한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뭐 실비 그거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뭐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한 거거든요. 이걸 깨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분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한대요? 그럼 뭐 어떻게 내보내든지 하겠죠. 예. 아, 탈당. 너무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알았어요. 절차를 밟겠죠. 네, 네. 뭐 윤리 다 꾸려졌으니까. 네, 예. 네. 아, 오늘은 굉장히 생각보다 토론이 뜨겁게 붙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아무튼 뭐 두 분 다 국가를 위한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전문가분의 얘기를 또 들어야죠. 네, 두 분.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좀 여야랑 같이 해주셨으면 아,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공론화해가지고 이야기.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